밤의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 화려한 넌사인이 번쩍이는 거대한 카지노 건물 뒤편 낡고 습한 창고. 최민호는 묵묵히 빗자루를 쓸고 있었다. 8년 전 이 도시를 뒤흔들었던 비극의 그림자가 여전히 남아있는 듯 창고의 공기는 무겁고 차가웠다. 창고 구석 먼지가 수북이 쌓인 박스들 사이에서 그의 눈길을 끈 것은 낡은 나무 상자였다. 호기심에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낡은 비디오 카메라 한 대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카메라를 조심스럽게 꺼내든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8년 전의 사건이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기 때문이었다. 그는 더 이상 사건을 쫓는 형사가 아니었고 그저 망각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는 외로운 청소부에 불과했다. 이 낡은 카메라가 그의 삶에 다시 한번 파문을 일으키리라는 것을 그는 알지 못했다. 그날 밤 민호는 자신의 좁고 어두운 방에서 조심스럽게 카메라를 틀었다. 지직거리는 화면 속에서 나타난 것은 8년 전 실종된 김재민, 바로 김성훈 회장의 아들이었다. 재민은 무언가에 쫓기듯 불안한 표정으로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뒤로는 희미하게 창고 내부가 보였다. 그는 절박한 목소리로 누군가에게 제발 이것을 보면 아버지가 무슨 짓을 했는지 라고 말하려다 갑자기 화면이 흔들리고 검게 변했다. 이 충격적인 영상은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님을 직감적으로 느끼게 했다. 민호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잊으려 했던 과거의 상처가 다시 터져 나오는 듯 그의 뇌리를 스치는 생각들은 오직 하나였다. 이 영상은 진실을 담고 있는 열쇠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덮어두고 싶었지만 이제는 그럴 수 없었다. 정의를 향한 그의 오랜 갈망이 다시 불타오르기 시작했다. 민호는 잠시 숨을 고르고 영상을 되돌려 보았다. 재민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의 의미를 곱씹으며 그는 화면 속 희미한 창고 내부를 뚫어지라 응시했다. 창고의 벽에 그려진 특이한 낙서와 바닥에 뒹구는 낡은 공구들이 그의 머릿속에 각인되었다. 그는 이 영상을 통해 재민이 김성훈 회장의 숨겨진 비밀을 폭로하려 했다는 것을 확신했다. 과거의 실패와 동료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은 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지만 이 순간만큼은 그 모든 것을 잊고 진실만을 좇아야 한다는 강한 의무감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낡은 창고를 청소하는 청소부가 아니었다. 그의 심장 속에서 8년 전에 뜨거웠던 형사 정신이 다시 깨어나기 시작했다. 이 사건을 파헤치고 잃어버린 정의를 되찾는 것이야말로 그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였다. 아침이 밝자마자 민호는 무작정 창고로 달려갔다. 그는 영상 속에서 본 낙서를 찾기 위해 구석구석을 살폈다. 낡은 벽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해골 그림과 진실은 숨겨져 있지 않다라는 글귀를 발견했을 때 그의 심장은 다시 한번 요동쳤다. 이 문구는 재민이 그에게 남긴 메시지처럼 느껴졌다. 그의 손은 조심스럽게 그 낙서를 어루만졌다. 8년 전 그는 중요한 증거를 놓쳐 동료를 잃고 형사직을 그만둬야 했다. 그 죄책감은 민호의 삶을 짓눌렀다. 이 발견은 단순한 증거가 아니었다. 그것은 민호에게 과거의 실수를 바로잡고 잃어버린 자신을 되찾을 수 있는 희망이었다. 그는 이 사건을 끝까지 파헤쳐 진실을 밝히기로 다짐했다. 민호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혼자만의 싸움을 시작했다. 그러나 이 싸움은 그에게 너무나도 거대하고 위험한 것이었다. 그는 먼저 사건의 공식적인 기록을 찾아보았다. 신문 기사와 인터넷 검색을 통해 그는 당시 사건을 집요하게 파헤쳤던 오민지라는 기자의 이름을 발견했다. 그녀는 김 회장의 압력으로 인해 직장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었다. 민호는 그녀가 자신의 유일한 동맹이 될 수 있음을 직감했다. 그녀에게 연락을 취해야겠다는 결심을 굳혔을 때 그는 자신의 행동이 김 회장의 눈에 띄게 될 수도 있다는 위험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숨어 지낼 수 없었다. 이대로 진실을 외면하는 것은 동료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너무나도 큰 죄를 짓는 일이었다. 오민지 기자는 민호의 연락을 받고 처음에는 그를 경계했다. 8년 전 사건의 진실을 캐다 직장을 잃은 그녀에게 이 사건은 트라우마나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호가 들려준 낡은 비디오 카메라에 담긴 재민의 마지막 영상 이야기는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정의감이 다시 타오르는 불꽃이 보였다. 왜 이제야 나타난 거죠? 그녀는 민호에게 날카롭게 물었다. 민호는 자신의 과거를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형사였던 자신은 8년 전의 실패로 인해 모든 것을 잃고
지금은 그저 창고를 청소하는 신세라고. 이들의 만남은 단순한 정보 교환을 넘어 상처 입은 두 영혼이 서로에게 의지하며 거대한 권력에 맞서는 공조의 시작을 알렸다. 김성훈 회장의 사무실, 화려하고 거대한 창문 너머로 부산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그는 차가운 표정으로 자신의 오른팔 이지훈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창고 말이야, 요즘 누가 들락날락하는 것 같던데. 김 회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경고는 뚜렷했다. 지훈은 고개를 숙였다. 별일 아닙니다, 회장님. 단순한 청소부가 낡은 물건을 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김 회장의 눈은 날카로웠다. 단순한 청소부? 단순한 청소부가 내 아들의 물건을 건드린다고? 그의 표정은 순식간에 차갑게 변하며 지훈에게 알 수 없는 압박을 가했다. 이 장면은 김 회장이 여전히 8년 전 사건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며 그의 힘과 영향력이 도시 전체를 감시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김 회장의 집무실을 나서는 이지훈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단순히 회장의 명령에 복종하는 인물이 아니었다. 8년 전 사건의 진실을 알고 있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다. 재민의 실종 이후 그는 김 회장의 충실한 오른팔이 되었지만 그의 내면에는 늘 죄책감과 갈등이 공존하고 있었다. 단순한 청소부라는 말에 그의 심장은 요동쳤다. 혹시라도 그 청소부가 진실에 접근하게 될까봐, 혹은 진실이 밝혀져 김 회장의 제국이 무너질까봐 그는 불안했다. 그는 회장에게 충성해야 했지만 동시에 자신의 도덕적 양심과 싸워야 했다. 이지훈은 자신의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민호의 존재를 비밀리에 주시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 모든 상황에 결정적인 열쇠를 쥐고 있는 존재였다. 좋습니다. 이제 첫 번째 블록이 완료되었습니다. 시청자분들은 지금쯤 이 낡은 카메라에 과연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 청소부 민호는 과연 과거의 실수를 만회할 수 있을까? 하고 궁금해하고 계실 겁니다. 아래에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이 미스터리를 끝까지 파헤치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민호는 오민지 기자와 함께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했다. 그들은 8년 전 사건의 공식 기록을 다시 들여다보며 당시 경찰이 놓쳤을 만한 작은 단서들을 찾기 시작했다. 민지는 민호가 발견한 영상의 존재를 비밀로 한 채 재민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인 창고 주변의 CCTV 기록과 증언들을 다시 캐기 시작했다. 그녀의 탁월한 취재력은 8년의 세월이 무색할 만큼 날카로웠고 민호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예리한 직감은 그녀의 취재를 뒷받침했다. 두 사람은 밤낮으로 자료를 분석하며 김 회장의 숨겨진 네트워크와 그가 사건을 어떻게 은폐했는지에 대한 그림을 조금씩 맞춰나가기 시작했다. 민호는 과거에 놓쳤던 퍼즐 조각을 하나하나 맞추는 것에 희열을 느꼈고 민지는 진실에 한 발짝 더 다가서는 것에 흥분했다. 김성훈 회장은 민호와 민지 기자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의 오른팔인 이지훈은 회장의 지시로 민호의 신상을 조사했고 과거 형사였던 민호의 전적을 보고했다. 역시 단순한 청소부가 아니었군. 김 회장의 입계는 섬뜩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이지훈에게 민호의 주변을 맴돌며 그의 움직임을 보고하고 만약 그가 진실에 접근하려 한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으라고 지시했다. 지훈은 회장의 명령을 따르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불안과 갈등에 휩싸였다. 그는 8년 전의 진실을 알고 있었고 그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지만 동시에 죄 없는 한 남자를 방해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 또한 느꼈다. 그의 얼굴에는 회장에 대한 충성과 양심 사이에서 흔들리는 인간적인 고뇌가 역력했다. 민호와 민지는 조사를 진행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다. 재민이 실종되기 직전 그는 아버지인 김 회장의 비리 장부를 은밀히 조사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장부에는 김 회장이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결탁하여 카지노 사업을 확장하고 불법 자금을 세탁한 정황들이 담겨 있었다. 민호는 이 사실을 알고 충격에 빠졌다. 재민이 단순히 실종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비리를 폭로하려다 희생되었을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민호의 죄책감은 더욱 깊어졌다. 8년 전 그는 이 비리 장부의 존재를 알지 못했고 그저 재민의 단순한 가출로만 생각했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불철저한 수사 때문이라고 자책하며
이 사건의 진실을 반드시 밝히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다. 민지와 민호는 비리 장부의 행방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재민이 마지막으로 만났던 사람들과 연락을 취하며 단서를 찾았다. 그 과정에서 재민의 절친한 친구였던 한 남자를 만났다. 그는 재민이 사라지기 전날 밤 그에게 중요한 서류를 맡겼다고 증언했다. 재민이는 이 서류가 세상에 알려지면 아버지는 끝장날 거야 라고 말했어요. 그 남자는 두려움에 떨며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다. 민호와 민지는 그 서류가 바로 비리 장부임을 직감했다. 그 남자는 재민과의 우정 때문에 서류를 숨기고 있었지만 8년이 지난 지금 진실을 밝혀야겠다는 용기를 냈다. 그는 민호에게 서류가 숨겨진 장소를 알려주었고 두 사람은 새로운 희망을 품고 그 장소로 향했다. 서류가 숨겨진 장소는 부산의 한 오래된 책방이었다. 그 책방은 재민이 어릴 때부터 자주 가던 곳이었다. 민호와 민지는 책방 주인에게 재민의 이야기를 꺼냈고 주인은 눈물을 흘리며 그를 그리워했다. 주인은 재민이 평소에 좋아하던 책 뒷면에 비밀 코드를 남겼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민호는 재민의 영상 속에서 보았던 낙서와 연결지어 그 코드를 해독하기 시작했다. 해골, 진실, 숨겨진. 이 세 단어를 조합한 끝에 민호는 책장 깊숙이 숨겨진 비밀 금고를 발견했다. 민지와 민호는 흥분과 긴장 속에 금고를 열었다. 그 안에는 재민이 남긴 비리 장부와 함께 아버지인 김 회장이 그에게 남긴 짧은 메모 한 장이 들어있었다. 메모에는 아들아, 네가 보고 있는 것은 진실이 아니다. 이 모든 것은 너를 위한 것이니 제발 멈춰라 라고 적혀 있었다. 이 메모는 두 사람을 혼란에 빠뜨렸다. 김 회장이 아들의 비리 폭로를 막기 위해 납치했다는 추측과는 달리 그가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행동했다는 뉘앙스를 풍겼기 때문이다. 민호와 민지는 이 메모의 의미를 깊이 생각했다. 어쩌면 김 회장이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거짓 납치극을 꾸몄을 수도 있어요. 민지가 조심스럽게 추측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김 회장의 동기를 다시 한번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비리 장부의 내용과 메모의 내용은 여전히 충돌했다. 그들은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김 회장과 직접 대면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민호와 민지의 움직임을 포착한 이지훈은 그들이 비리 장부를 손에 넣었다는 사실을 김 회장에게 보고했다. 김 회장은 분노에 휩싸였다. 그 청소부 녀석이 감히. 그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고 그의 눈빛은 살기마저 띄고 있었다. 그는 이지훈에게 민호와 민지를 제거하라고 명령했다. 지훈은 회장의 명령을 듣고 고민에 빠졌다. 그는 더 이상 침묵하고 있을 수 없었다. 이대로 민호와 민지를 해친다면 그는 회장의 충실한 오른팔이 아니라 자신의 양심을 팔아버린 악인이 될 것이었다. 그는 결국 민호에게 비밀리에 접촉하여 김 회장의 지시를 알리고 도움을 주기로 결심한다. 그의 행동은 두 사람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결정이었다. 민호는 이지훈에게서 온 의문의 메시지를 받고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메시지에는 김 회장이 당신들을 제거하려 합니다. 내가 도와주겠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만나서 얘기합시다. 라고 적혀 있었다. 민호는 이지훈을 믿어야 할지 아니면 그를 함정으로 생각해야 할지 갈등했다. 그러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기로 결심하고 약속 장소로 향했다. 그들이 만난 곳은 한적한 공원의 벤치였다. 지훈은 불안한 표정으로 주변을 살피며 민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의 이야기는 민호와 민지가 추측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충격적인 진실을 담고 있었다. 지훈은 8년 전 김 회장의 아들 재민이 아버지의 비리를 폭로하려 했던 것을 털어놓았다. 그러나 그 폭로의 배경에는 또 다른 거대한 세력이 있었다. 김 회장은 재민을 납치한 것이 아니라 그를 납치범들로부터 구하기 위해 숨긴 것이었다. 납치범들은 김 회장의 비리 장부를 이용하여 그를 협박하고 그의 모든 재산을 빼앗으려 했던 것이다. 지훈은 회장님은 아들을 살리기 위해 아들이 잠시 사라진 것처럼 위장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재민이 혼자 사라지고 회장님은 아들을 찾지 못해 혼자 고통받았습니다. 라고 덧붙였다. 지훈은 그동안 김 회장의 지시를 따르며 재민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던 것이다. 민호와 민지는 이 모든 것이 단순한 납치 사건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지훈의 이야기는
민호와 민지에게 새로운 퍼즐 조각을 던져주었다. 그들은 김 회장의 모든 행동이 아들을 향한 깊은 부성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짐작했다. 그러나 비리 장부의 존재는 여전히 설명되지 않았다. 지우는 장부는 진짜입니다. 하지만 회장님은 비리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아들을 위해 돈을 모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재민이 태어나기 전 회장님의 아버지가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았고 그 과정에서 재산이 반토막 났습니다. 회장님은 재민에게 완벽한 세상을 만들어주기 위해 비리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의 이야기에 민호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김 회장은 악인이 아니라 그저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였던 것이다. 이 모든 것이 한 사람의 욕망에서 비롯된 비극이었다. 지훈의 도움으로 민호와 민지는 김 회장의 숨겨진 비밀 장소를 알게 되었다. 그곳은 8년 전 재민이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창고가 아닌 김 회장이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작은 별장이었다. 그 별장은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곳이었고 오직 김 회장과 이지훈만이 그 존재를 알고 있었다. 지훈은 재민이 그곳에 숨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는 아마 회장님으로부터 숨고 싶었을 겁니다. 라고 말했다. 민호와 민지는 별장으로 향하며 김 회장의 행동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았다. 모든 것이 아들을 위한 것이었다고 해도 그가 비리를 저지르고 죄 없는 사람들을 해치려 했던 사실은 변하지 않았다. 그들은 정의를 위해 끝까지 싸워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별장은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주택이었지만 내부에는 최첨단 보안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다. 지훈은 민호와 민지에게 보안 시스템을 우회하는 방법을 알려주었고 그들은 조심스럽게 별장 안으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8년 전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낡은 가구들과 빛바랜 사진들, 그리고 재민의 방에는 그가 즐겨 읽던 책들과 장난감들이 놓여 있었다. 민호는 재민의 방을 둘러보며 8년 전 그가 느꼈을 외로움과 두려움을 짐작했다. 이곳에 재민이가 숨어 있었던 게 확실해 민지가 속삭였다. 민호는 방 한쪽 벽에 걸려있는 가족 사진을 보며 김 회장의 복잡한 감정을 다시 한번 생각했다. 사랑과 욕망, 두 가지 감정이 충돌하며 빚어낸 비극의 흔적이었다. 민호와 민지는 별장 내부를 조사하던 중 재민이 남긴 또 다른 단서를 발견했다. 그것은 낡은 일기장이었다. 일기장에는 재민이 아버지의 비리를 알게 된 후 느꼈던 절망감과 분노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아버지는 날 사랑한다고 했지만 그는 결국 괴물이었어. 난 더 이상 이 비극을 두고 볼 수 없어. 라고 재민은 적었다. 그러나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다. 아버지는 날 납치범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어. 하지만 그는 이제 다른 위험에 처해 있어. 난 아버지의 죄를 폭로할 수 없어. 대신 나는 나를 숨기기로 결심했어. 민호와 민지는 이 일기장을 통해 재민이 자발적으로 잠적했음을 알게 되었다. 지훈이 민호에게 알려준 비밀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그는 김 회장이 아들의 잠적 이후 그를 찾기 위해 비밀리에 사설 탐정을 고용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다. 그 탐정은 바로 민호의 전 동료였다. 회장님은 아들을 찾기 위해 당신의 동료에게 도움을 요청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동료는 회장님의 명령을 따르다 오히려 당신의 함정에 빠져 죽게 된 것입니다. 지훈의 고백에 민호는 충격에 휩싸였다. 약 8년 전 민호는 자신의 불찰로 동료를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김 회장의 함정에 빠져 동료를 잃었던 것이다. 민호의 죄책감은 분노로 변했고 그는 김 회장에 대한 복수를 다짐하게 된다. 민호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고 동료마저 죽음으로 몰고 간 김 회장을 용서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나와 내 동료를 이용했어. 나는 이 진실을 반드시 밝히고 그에게 죗값을 치르게 할 거야. 민호의 눈빛은 복수심으로 불타올랐다. 민지는 민호의 분노를 이해했지만 그의 복수심이 또 다른 비극을 낳을까 걱정했다. 민호 씨, 우리가 원하는 것은 복수가 아니라 정의예요. 진실을 밝히고 그가 저지른 죄를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민지의 말에 민호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는 복수가 아닌 진정한 정의를 위해 싸워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지훈은 민호와 민지에게 김 회장과의 마지막 접선 기회를 제공했다.
그는 회장님은 지금 별장의 모든 증거를 없애려 할 겁니다. 오늘 밤 별장에 마지막으로 오실 겁니다. 라고 말했다. 민호와 민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김 회장과의 최종 대면을 준비하며 재민의 일기장과 비리 장부 그리고 모든 증거들을 철저하게 정리했다. 그들은 김 회장이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였다고 해도 그가 저지른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결론에 도출했다. 그들의 목표는 오직 하나였다. 정의를 위해 그리고 8년 전의 비극적인 사건을 바로잡기 위해 김 회장의 죄를 밝히는 것이었다. 김성훈 회장은 별장을 찾아와 8년 전의 흔적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는 아들의 물건들을 하나씩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다. 아들아, 아버지는 너를 사랑했다. 하지만 나는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물려주기 위해 괴물이 되어야만 했다. 그의 독백은 슬픔과 후회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이 비록 잠적했지만 그를 찾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그러나 그의 모든 행동은 결국 또 다른 사람들의 희생을 낳았다. 그가 아들을 찾기 위해 사용했던 비자금은 결국 민호의 동료를 죽음으로 몰고 갔고 그의 탐욕은 그에게서 아들을 영원히 앗아갔다. 그는 자신의 모든 죄를 후회하며 모든 것을 끝내려 했다. 민호와 민지는 별장 내부에서 김 회장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김 회장이 별장에 들어서는 순간 그의 뒤에서 나타나 그를 놀라게 했다. 김 회장은 그들을 보고 충격에 휩싸였다. 너희들은 대체 누구냐?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두려움으로 떨렸다. 민호는 그의 앞에 섰다. 김 회장님, 8년 전 당신은 당신의 아들을 잃었지만 나는 동료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당신의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민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김 회장은 민호의 말을 듣고 그의 정체를 알아차렸다. 그는 민호에게 네가 그 형사였군. 하지만 너는 모든 것을 오해하고 있다. 라고 말하려 했지만 민호는 그의 말을 끊었다. 오해란요? 당신은 당신의 아들을 지키기 위해 죄 없는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갔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욕심에서 비롯된 비극입니다. 민호는 김 회장에게 재민의 일기장과 비리 장부를 내밀었다. 김 회장은 재민의 일기장을 보고 충격에 빠졌다. 그는 아들이 자신을 이해하고 스스로 잠적했다는 사실에 가슴 아파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죄가 아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아들마저 자신을 괴물이라고 생각했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그는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다. 아들아, 아들아. 그의 절규는 별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는 아들을 사랑했지만 그 사랑이 결국 아들과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때 민호와 민지에게 예상치 못한 인물이 등장했다. 바로 이지훈이었다. 그는 김 회장을 향해 말했다. 회장님, 이 모든 것을 멈추십시오. 더 이상 죄를 짓지 마십시오. 지훈의 등장에 김 회장은 배신감을 느꼈다. 지훈아, 너마저. 김 회장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훈은 고개를 숙였다. 회장님, 저는 회장님을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의 죄를 덮기 위해 저의 양심을 팔 수는 없었습니다. 지훈의 말에 김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다. 아들도, 오른팔도, 그리고 자신의 모든 명예도. 그는 결국 혼자 남게 된 것이다. 이 순간 별장의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섰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민호와 민지 그리고 김 회장은 그가 재민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차렸다. 재민은 아버지의 눈물을 보고 다가갔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괴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사랑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사랑은 결국 저를 파괴했습니다. 재민의 목소리는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김 회장은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용서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그의 죄는 용서받을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죄를 인정하고 아들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민호와 민지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그들은 김 회장의 죄를 밝혀내고 정의를 구현했지만 그 과정에서 또 다른 비극을 목격했다. 한 남자의 탐욕이 아들을 잃게 만들고 또 다른 사람의 삶을 파괴했다. 그들은 김 회장이 진정으로 아들을 사랑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그 사랑이 결국 파멸을 불러왔다는 사실에 슬퍼했다. 민호는
자신의 복수심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었는지 깨달았다. 진정한 정의는 복수가 아니라 진실을 밝히고 모든 죄를 인정하는 것이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용서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민지 기자는 이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김 회장과 아들의 비극적인 재회, 그리고 민호의 복잡한 감정을 보고 이 사건이 단순한 범죄 사건이 아니라 한 가족의 비극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세상에 알려야 했다. 하지만 그녀는 단순히 사건의 전말을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탐욕이 한 인간을 어떻게 파괴하고 사랑이 어떻게 왜곡될 수 있는지, 그리고 진정한 용서와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해 말해야 했다. 그녀는 기자로서의 자신의 사명감을 다시 한번 깨닫고 펜을 들었다. 그날 밤 별장에는 슬픔과 후회, 그리고 새로운 희망의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김 회장은 아들을 잃고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지만 아들의 용서를 받았다. 민호는 자신의 과거를 용서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을 얻었다. 민지는 이 모든 것을 기록하고 세상의 진실을 알릴 기회를 얻었다. 지우는 자신의 양심을 지키고 옳은 길을 선택했다. 이 모든 것은 8년 전 한 남자의 욕망에서 비롯된 비극이었지만 그 비극은 결국 모든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가져다 주었다. 이제 그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야 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이 밤의 진실을 잊지 않을 것이다. 김 회장은 아들을 보자마자 무릎을 꿇었다. 재민아, 아버지는 너를 사랑했다. 하지만 아버지의 사랑이 너를 고통스럽게 만들었구나. 그의 목소리는 후회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재민은 말없이 아버지를 끌어안았다. 8년 동안 숨어 지내면서 그는 아버지의 비리가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아버지가 저지른 죄와 그 죄로 인해 희생된 사람들을 보며 그는 아버지의 사랑이 결국 독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저를 위해 한 일들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사랑만큼은 믿고 싶습니다. 재민의 말에 김 회장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들의 재회는 기쁨이 아닌 슬픔과 죄책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민호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과거의 상처가 다시 터져 나오는 것을 느꼈다. 8년 전 그와 그의 동료는 김 회장의 비리 장부를 추적하고 있었다. 하지만 김 회장의 함정에 빠져 동료를 잃었다. 민호는 김 회장이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죄 없는 사람들의 삶을 파괴했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김 회장님, 당신의 사랑은 결국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갔습니다. 당신의 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민호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차가웠다. 김 회장은 민호의 말을 듣고 고개를 들었다. 그래, 나는 죄인이다. 하지만 나는 모든 것을 아들을 위해 했다. 너는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김 회장의 말에 민호는 분노를 참지 못했다. 그때 민지 기자가 김 회장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김 회장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회장님, 저는 당신의 아버지가 한 일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죄는 결코 합리화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욕망을 위해, 그리고 당신의 아들을 위해 다른 사람들의 삶을 짓밟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민지의 말에 김 회장은 침묵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죄가 정당하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욕망이 결국 아들을 잃게 만들었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다. 명예도, 재산도, 그리고 아들도. 그는 결국 혼자 남게 된 것이다. 김 회장은 민호와 민지에게 자신의 모든 죄를 고백했다. 그는 8년 전 자신의 아들을 지키기 위해 비리 장부를 은폐하고 민호의 동료를 함정에 빠뜨렸다고 말했다. 나는 아들을 위해 이 모든 것을 했다. 하지만 결국 나는 아들을 잃었다. 나의 모든 죄는 나의 벌이다. 김 회장의 고백에 민호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그는 복수를 원했지만 김 회장의 절망적인 모습을 보며 복수가 아닌 용서와 정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김 회장을 용서할 수는 없었지만 그의 죄를 세상에 드러내고 그가 죗값을 치르게 하는 것이 자신의 마지막 사명이라고 생각했다. 민호는 김 회장에게서 비리 장부의 진본을 넘겨받았다. 김 회장은 이것이 나의 모든 죄를 증명하는 증거다. 이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의 죄를 밝혀라 라고 말했다. 민호는 장부를 조심스럽게 받았다.
장부에는 김 회장이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결탁하여 비자금을 조성하고 불법적인 사업을 확장한 정황들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민호는 이 장부를 통해 8년 전의 사건이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라 거대한 비리의 그림자가 숨겨져 있었다는 것을 세상에 알릴 수 있었다. 그는 이 장부를 가지고 동료의 묘지에 가서 이제야 너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게 되었다 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이때 경찰이 별장을 덮쳤다. 이지훈의 제보 때문이었다. 경찰은 김 회장을 체포했고 그의 모든 죄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김 회장은 모든 것을 체념한 듯 순순히 경찰에게 체포되었다. 그는 아들을 마지막으로 바라보며 아들아, 아버지를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언젠가 아버지의 사랑만은 기억해 주렴 이라고 말했다. 재민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김 회장의 체포는 이 모든 비극의 끝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권력과 탐욕의 화신이 아니라 그저 아들을 잃은 한 아버지에 불과했다. 경찰에 연행되는 김 회장의 뒷모습을 보며 민호와 민지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그들은 정의를 구현했지만 그 과정에서 한 가족의 비극을 목격했다. 민호는 자신의 복수심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었는지 깨달았고 민지는 진실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알게 되었다. 그들은 이 모든 것이 자신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알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슬픔과 허탈함이 남아 있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이 모든 것을 잊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재민은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아버지의 죄를 용서할 수는 없었지만 아버지의 사랑만큼은 믿고 싶었다. 그는 아버지의 모든 것을 물려받아야 할 상속인이었지만 이제는 아버지의 죄와 함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었다. 그는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다. 그는 민호와 민지에게 다가가 두 분 덕분에 저는 아버지와 진실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다. 그의 말에 민호와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서로에게 얽매이지 않고 각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김 회장이 체포된 후 민지 기자는 이 모든 사건의 전말을 상세히 보도했다. 그녀의 기사는 부산의 사라진 상속인 8년의 미스터리라는 제목으로 세상에 공개되었고 사람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김 회장의 비리와 그의 아들을 향한 뒤틀린 사랑, 그리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고군분투한 민호와 민지 기자의 이야기는 전국적인 관심을 받았다. 그녀의 기사는 단순히 사건의 전말을 보도하는 것을 넘어 권력과 탐욕이 한 인간을 어떻게 파괴하고 가족의 사랑마저 왜곡할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그녀는 기자로서의 자신의 사명감을 완수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진실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다. 민호는 동료의 묘지를 찾아갔다. 그는 동료의 묘비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이제야 너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게 되었다. 나는 이제야 너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말했다. 그의 눈에서는 오랜 세월 동안 억눌러왔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실패와 죄책감에 갇혀 살지 않아도 되었다. 그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얻었다. 그는 동료의 묘비에 꽃을 바치고 뒤돌아섰다. 그의 발걸음은 더 이상 무겁지 않았고 그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져 있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청소부가 아니었다. 그는 진정한 정의를 위해 싸운 한 인간이었다. 재민은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는 아버지의 죄와 함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었다.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했지만 그의 모든 죄는 용서할 수 없었다. 그는 아버지의 뒤틀린 사랑이 결국 자신과 가족을 파괴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상속인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는 조용히 부산을 떠나 먼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의 결정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지만 그가 진정으로 행복을 찾기 위해 내린 결정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이해했다. 이지훈은 김 회장의 모든 비리를 폭로하고 자신의 죄를 인정했다. 그는 비록 김 회장의 오른팔이었지만 결국 자신의 양심을 지켰다. 그는 김 회장의 죄를 덮으려 했지만 결국에는 진실을 밝히는 것을 선택했다. 그의 용기 있는 행동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죄값을 치른 후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는 더 이상 김 회장의 오른팔이 아니라 자신의 양심을 지킨 한 인간이었다.
시간이 흘러 부산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 그러나 8년 전의 비극적인 사건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다. 사람들은 김 회장의 탐욕과 그의 아들을 향한 뒤틀린 사랑, 그리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싸웠던 민호와 민지의 이야기를 잊지 않았다. 이 이야기는 권력과 탐욕이 한 인간을 어떻게 파괴하고 가족의 사랑마저 왜곡할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교훈을 남겼다. 사람들은 이 사건을 통해 진정한 정의는 복수가 아닌 진실을 밝히고 모든 죄를 인정하는 것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민호와 민지는 각자의 삶을 살아갔지만 그들은 서로에게 잊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그들은 진실을 향한 여정 속에서 서로에게 의지하며 상처 입은 영혼을 치유했다. 민호는 다시 경찰에 복귀하여 정의를 위해 싸우는 형사가 되었고, 민지는 계속해서 진실을 좇는 기자로서의 삶을 살았다. 그들은 가끔씩 만나 서로의 삶을 응원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부산의 낡은 창고에서 시작되어 한 가족의 비극을 세상에 드러내고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남겼다.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회자될 것이고 그들의 삶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